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무국장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2017년 캠퍼스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된 이후로 벌써 1099개의 창업기업이 발굴되었습니다. 현재 36개 대학에서 많은 청년들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꿈을 안고 캠퍼스타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울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2021의 행사의 일환으로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대표 4분을 모시고 창업 계기, 창업 과정과의 경험, 그리고 창업 정책 관련 서울시에 바라는 점 등 청년 기업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서울시장님과 나눈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소속 한국AI소프트 박광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앙대 캠퍼스타운 소속 크리에이터스랩 유정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희대 캠퍼스타운 에드믹바이오 하동원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고잇 이준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를 실시하시고 캠퍼스타운 사업의 논의를 시작하시는 등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과 열정을 정책으로 응원해 오신 청년 창업가의 든든한 후원자이시자 청년들의 멘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캠퍼스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되고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 그리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셨을 텐데 오늘 저는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뭔지 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뭔지 이런 걸 여러분한테 직접 듣고 어떻게 이 사업을 좀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이 자리는 칭찬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질책을 받는 자리다 이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 사례를 좀 많이 들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재미 요소를 위해서 시장님 앞에 테이블을 보면 창업 기업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카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고요. 카드 뒷면에는 기업명과 대표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주시면 그거에 해당되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마음에 드시는 카드 하나만 뽑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먹을 게 잔뜩 그려져 있는 이게 먹을 거 맞죠? 이게 네,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장기처럼 생기기도 했고 네, 시장님께서 에드믹바이오 하동원 대표님의 카드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동원 대표님께서는 캠퍼스타운에 입주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주식회사 에드믹바이오 대표이사 하동원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먹을 것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하냐면요, 몸속에 있는 이제 세포들을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3D 세포 프린팅이라는 기술인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는 몸속에 있는 장기를 몸 밖에서 프린팅을 해서 그걸로 이제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은 환자로부터 세포를 받아와서 환자 맞춤형 약물 처방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포항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진행을 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사실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그 이제 홍릉 강소 특구가 이제 굉장히 바이오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특구라서 저희가 이제 홍릉 강소 특구로 오고 싶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경희대 캠퍼스타운과 그다음에 서울 바이오 허브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플라이를 두 군데 했고요. 다행히 이제 둘 다 장소를 얻을 수가 있게 돼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경희대 이제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공간적인 지원도 그렇지만 뭐 금전적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이라든지 뭐 일종의 하나의 좀 든든한 백이 생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뿌듯합니다. 되게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그러니까 건의사항이라고 하기엔 좀 딱딱하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래도 여기 들어오고 나서 대략 뭐 프리 A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 홍릉 강소 특구 이쪽에 있는 소속돼 있는 되게 많은 대학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려대 병원이나 이제 경희대 병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제일 연구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키스트 이런 그런 연구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속돼 있는 이제 경희대 캠퍼스타운이나 아니면 서울 바이오허브 같은 경우에 완전 시드 단계에서부터 프리-A 정도까지의 그런 초기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인프라를 잘 사용하고 있고 잘 크고 있는데 이 다음 스텝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더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성장을 하면 저희가 송도로 가야 될지 판교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되는 회사들에 대한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크면은 이제 뭐 많은 저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잠실에 또 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이 많은 재원이 많이 투여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한 인프라들이 잘 구축이 돼 있으면은 서울 내에서 모든 바이오 사이클이 다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됐다고 그랬죠? 저희 직원이 좀 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되고 매출은요? 매출은 아무래도 바이오기 때문에 좀 초반이라서 이제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적자는 안 보고 많습니다. 적자예요. 그런데 아마 사이즈가 중간 정도 커졌을 때 업무 공간 걱정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지금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그 자신감도 넘치고 그리고 뭔가 이거 될 것 같다. 뭐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표정을 봐도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하는 데가 뭐 적지 않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반열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가 정말 이제 계속되는 시설 투자, 그러니까 공간 투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홍릉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바이오 단지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중앙정부와 토지교환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홍릉 쪽에 조그마한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완전히 그 결론이 나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의미 있는 변화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꼭 거기가 아니라도 기왕 지원하기 시작한 거 중간에서 말면 아니한만 못하죠. 뭐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이면 서울의 동부권 지역에 바이오를 컨셉으로 한 산업 집적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하는 큰 틀에서의 긴 호흡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하시지 말고 부지런히 기업 키우십시오.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잘 되는 기업만 계속 지원하다 보면 이제 형평의 문제가 나와서 사실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없지 않긴 해요. 그러나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중간에 좌절하지 않도록 꾸준히 어느 정도 도와드리는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커가면서 그만큼 또 기여를 하셔야 다음에 커오는 기업들에게 또 비슷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시고 뭐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해 드릴 걸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하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 계속 꾸준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동부권에는 저쪽 창동 차량기지하고 도봉면허시험장이라는 아주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노원구 쪽인데요. 거기가 지금 베드타운화돼 있어서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 일자리 창출하고 업무 공간을 만드는 계획도 이제는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유니콘 기업 정도 반열에 도달할 때쯤 되면 그런 공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서 제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첫 질문이다 보니까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한 장 더 뽑아주시겠습니까? 카드. 그래요? 네. 설탕이 눈에 띄는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크리에이터스 랩.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먹을 걸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게 장난치는 회사 크리에이터스 랩의 류정아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식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장난감 그리고 그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저희가 이제 동작구와 함께해서 동작구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강사 교육을 진행을 해서 강사들을 양성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들이나 제품들을 가지고 강사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더 많이 알려질 수도 있고 일자리도 더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계기가 됐었거든요. 이런 지역구라든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되게 좋은 인프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과 저희는 이렇게 먼저 제안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계기들 좀 바라는 그런 점들이고요. 더불어서 저희는 식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먹을 수 있는 장난감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맛도 되게 다양하게 맛있는 맛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서울 안에서 이런 식품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인프라 자체가 일단은 훨씬 더 조금 더 넓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적인 특성 때문에 자꾸 이제 경기라든지 더 먼 지역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고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뭔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우리 둘째 손자가 태어났어요. 몇 개월 뒤면 그런 장난감들을 입에 한창 가져가는 그런 연령대가 될 것 같아서 더 관심이 가는데 가지고 놀다가 먹고 하는 게 그 자체로는 안전하지만 장난감이면 땅바닥에도 굴러다니고 뭐 이럴 텐데 그거 입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저희가 그걸 위해서 위생 장갑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일단 설명서 자체가 이건 식품이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홈베이킹 하듯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막 크래커 같은 거 위에다가 올려서도 먹을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들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박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지는데 실제로 지금 상용화 돼서 팔린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올해 예상 매출은 약 20억 정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예상 매출이 그 그러면? 정도 되고요. 진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정말 그 서울시의 지원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우리의 먹거리들이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혁신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 편견을 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편견만 한번 깨지면 한번 사용해 분들은 또다시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업무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지원에 대해서, 지원책에 대해서? 네, 그 두 가지였는데요. 한 가지는 이런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계기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두 번째가 이제 식품 기업들이 설 자리가 쉽지가 않다 서울 안에서는 그 두 가지였어요. 네. 식품이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는 게 훨씬 더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지자체와의 협업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그 협회들이 있거든요. 자치구가 그런데 관여하는 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치구는 또 자치구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으니까 서울시보다는 아마 자치구보다는 동주민센터 이렇게 그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단위로 내려가면서 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협업은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드리고 아마 그런 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 경쟁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죠? 그쵸, 지금 독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아마 사업 아이템을 들으니까 경쟁 기업들도 꽤 생겨나기 시작했을 텐데 그렇다면 함께 모여서 그 비슷한 업종분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회나 협회를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마 그 연결 통로가 마련이 될 거예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접촉을 하면 어떤 특혜를 드리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동종업종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 함께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같이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협업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한 장 더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저울이 있는 거 보니까 한국 AI 소프트라고 돼 있네요. 그림에 먹을 게 없어서 제일 늦게 뽑으실 줄 알았는데 네, 시장님 그리고 캠퍼스타운 소속 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고려대 캠퍼스타운 소속 한국 AI 소프트 박광렬이라고 합니다. 우선 앞서서 시장님께서 칭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인사를 짧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법률과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리걸테크라는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리걸테크라는 분야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단어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산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너네 팀이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냐라는 의문점을 가져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는 저희 팀원들의 역량 그리고 기술성을 알아봐 주셔서 현재 저희는 서울 캠퍼스타운 산하에서 연구 개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이번 연도에 혁신기술 최우수로 저희가 개발한 법률 인공지능을 또 선정을 해주셔서 청년 기업가들 특히 신기술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템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보는 법률 상담 플랫폼 바로입니다. 시민들께서 저희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인공지능 챗봇과 소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궁금증 혹은 법률 상담을 희망하면 저희 챗봇과 소통을 하여서 시민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플랫폼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 바로 플랫폼을 이용을 하셔서 법적인 궁금증과 법률 상담을 해결해 가셨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국내에서는 리걸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생소하고 또 산업이 초기 단계인데요. 해외적으로는 리걸테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분야입니다. 유니콘 스타트업도 20개가 넘게 생성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도 그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만 리걸테크라는 분야가 시민들의 법률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법률 분야에서 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산업이니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법률가들이 이 기술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리걸 테크 그러면 경기할 거예요 아마 보통의 법조인들은 아주 전형적인 문과적 그 적성을 가진 분들이 법학을 보통 하는데 이 리걸 테크라는 말을 들으니까 벌써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률가적 경험이나 식견 그리고 판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인공지능 과학기술을 동원을 해서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하던 일인데 이걸 이제 지금은 챗봇까지 와 있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다고 스스로 자부하세요. 이게 사실 법률 상담을 한다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미묘한 차이 때문에 법률적인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수 없이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줄 수 있어야 사실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저희 챗봇 시스템 같은 경우는 3가지 답변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치형 답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비를 주지 않는 사장님 위법인가요라고 했을 때 0부터 100까지 중 한 가지 수치로 0이면 부정, 100이면 긍정 한 가지 수치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올린 질문에 가장 유사한 상담 사례 그리고 가장 유사한 관련 판례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시각화로 첫 번째로 답변을 확인하고 간접적으로는 자신과 굉장히 유사한 상담 사례 그리고 법률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이제 상담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정확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공인인증평가기관에서 의뢰한 그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정확도를 의뢰한 결과 한 95% 내외 정도로 정확도 측면에서는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 문제인데 최근에 이 AI를 이용을 해서 법률 상담을 하고 사건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변협하고 굉장히 복잡한 갈등 관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는 없었나요? 현재는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수익 모델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시민들에게 저희 플랫폼을 무료로 개방하여서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좀 상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든든합니다. 어떻게 더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거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각 구청별 사이트 그리고 지자체 사이트에서 사이버 법률 상담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 사례가 파편화되어 있고 활성화도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느꼈는데요. 이런 사이버 상담 게시판을 저희 챗봇 API를 통해서 챗봇과 연동을 하여서 연동을 시켜준다면 사용자가 어느 때나 24시간 방문을 해서 챗봇과 소통하면서 간단한 법적 상담 같은 경우는 챗봇과 교류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시민들의 법률 진입 장벽도 낮추고 리걸테크 활성화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도 있어요? 국내에는 이미 리걸테크 경쟁업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군데 복수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회자분 눈치를 보니까 좀 시간을 쫓기나 봐요. 네. 마지막으로 누구신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지 카드를 한번 뽑아서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먹을 게 제일 많네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장인 맞춤형 메뉴 추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이시라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 점심이나 회식을 먹으러 가실 때 같이 메뉴를 고민하실 때 그분들의 공통 취향을 저희가 점수로 알고리즘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공통 메뉴를 추천해주고 또 실시간 예약을 통해서 점심 때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앉자마자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은 캠퍼스타운에서 정말 지원을 많이 받았고 사실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랑 똑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 창업가로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대학생끼리 경쟁하는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 창업 리그랑 비슷한 거는 뭐 청년 창업 리그, 청청콘 이렇게 정부 주관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대학생 창업 동아리로 해서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는데 사실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경험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캠퍼스타운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정부 주관 지원 프로그램들은 회사에서 직무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분들이. 그래서 평가자분들은 제가 모든 평가자분들을 아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제 경험 삼아서 직무 경험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마이너스인 부분을 제가 아무래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직무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랑 없었던 사람이랑 좀 선입견을 갖기 마련인데 대학생들한테도 똑같은 사업을 잘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가지는 그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인맥이 되게 중요한데 대학생들이 투자자를 만나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만나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관에서 좀 투자자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창업 그 학점 인정 제도랑 창업 휴학 제도에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실제로 창업 휴학이랑 창업 인정 그 제도를 좀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대표만 인정을 해 주는 대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팀원분들도 창업 학점 인정이나 창업 휴학도 인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꼭 필요한 지원책을 망라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에 듣고 보니까 다 필요한 지원들이네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특히나 아마 창업하고 나면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자를 찾는 게 아마 제일 어려운 그 고비일 텐데 취업 박람회처럼 창업한 분하고 투자할 분들을 연결해 주는 어떤 그런 그 축제의 장 같은 서로 함께 자리를 해서 충분히 내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도 하고 전망에 대해서 이해도 시켜드리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장터 같은 걸, 마켓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뭐 마지막에 말씀하신 창업 학점이라든가 창업을 여러 가지로 장려하기 위한 시스템은 그거는 좀 이따가 우리 총장님들하고 또 간담회가 있으니까 가서 제가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표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대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판로 개척, 그다음에 공간 확보 요 세 가지를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찾아와서 말씀해주신 창업기업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또 와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학의 경쟁력에 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대학의 경쟁력 중에서도 대학이 어떻게 창업 정신을 기르고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실력을 배양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창업 국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에 4군데 창업 경험을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할 일이 아직도 많다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도와드리고 또 무엇을 발굴을 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